이번 주에 다뤘던 책은 김승주 작가님과 다뤘던 책은 나는 27, 2등 항해사입니다. 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좋았던 파트를 네 꼭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개의 시간을 살다. 배를 같이 탄 어떤 일 항사님이 말씀하셨다. 배 타는 사람의 시간은 두 개인 것 같다고. 하나는 배를 탔을 때의 시간. 하나는 휴가를 받아 육지에서 지낼 때의 시간. 시간이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면 배를 탔을 때의 시계만 움직인다. 그리고 휴가를 받으면 배의 시계는 멈추고 육지의 시계가 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다 휴가가 끝나고 새로운 배에 오르면 휴가 때의 시계는 멈추고 배를 탈 때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두 개의 시간이 따로 존재하니 다시 배를 타면 지난번 배를 탔을 때의 기억에서 이어져 생활하게 되고 휴가 때는 지난 휴가의 기억에서 이어져 생활하게 된다고. 나 역시 공감했다. 휴가를 마치고 배에 발을 들이면 어제까지만 해도 육지에서 가족들과 하하호호 이야기하며 즐기던 생활이 꿈같이 느껴진다. 그리고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온 느낌이다. 그리고 또 무섭게 적응해 이 삶이 마치 나의 원래 삶인 양 느껴진다. 휴가 때도 마찬가지다. 내리는 순간 내가 배를 탔던 것이 맞나? 배 생활을 어떻게 했지? 싶을 정도로 육지 생활에 적응해 배를 잊고 산다. 두 개의 세계가 판이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육지와 바다, 시끌벅적한 곳과 조용한 곳, 연락이 잘 되는 곳과 연락이 닿지 않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과 없는 곳. 두 세계는 절대 동시에 경험할 수 없다. 교집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세계에 속해 있을 때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것이다. 조금 특이한 두 개의 시간을 살면서 시간의 소중함을 간절히 느낀다. 특히 배에 있을 땐 육지에서의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데 이는 육지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일 것이다. 6개월 혹은 그 이상을 배에서 생활하다가 약 한 달 반 정도 머무르는 육지 생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배 타는 동안 쌓였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어떨 땐 잠자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져 자는 시간 없이 일과를 짠 적도 있다. 그렇게 금쪽 같은 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휴가가 끝나 있다. 소중한 사람들을 볼 수 없고 제한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배 타는 삶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 지내다 보니 이제는 오히려 감사하다. 육지에서의 시간이 남들보다 훨씬 짧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1분 1초 모두 헛되이 흘려보낼 수 없는 귀한 순간들.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게 되고 부지런해진다. 하고 싶은 일에 과감히 도전하게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시간을 살고 있는 주인공이 한마디 하고자 한다. 지금 당신이 흘려보낸 시간은 수천 마일을 떨어진 바다에서 외롭게 항해하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원하던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달라고. 네. 다음 챕터 읽어볼게요. 보이는 길과 보이지 않는 길. 바다에서 배와 배가 만나 서로의 항로를 교신할 때는 간단한 몇 마디와 신호음이 전부다. 포트 포트. 포트는 왼쪽을 말한다. 서로 자연을 보며 지나가자는 말이다. 선수를 보고 마주하고 있다면 서로 우현으로 조금만 틀면 좌현 대 좌현으로 지나갈 수 있다. 반대로 오른쪽은 스타보드를 사용한다. 따라서 우현 대 우현으로 지나가고 싶다면 스타보드 투 스타보드라고 말하면 된다. 배들이 지나다니는 바다 위에는 교신 소리로 가득 차 있다. 무전기에서 신호가 하나 잡힌다. This is KMTC Port Klang, Port Port. 상대가 답한다. Roger, Port Port.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보이는 길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길이다. 두 길은 분명 존재하지만
두 길이 향하는 방향과 거리에는 차이가 있다. 보이는 길에는 이정표와 가로등이 세워져 있다. 따라만 갈 수 있다면 큰 문제 없이 목표 지점에 다다른다. 학교가 그렇고 취업이 그렇고 결혼이 그렇다. 할 일을 하다 보면 이정표들은 어느새 내 옆을 스쳐가며 방향을 지시한다. 보이는 길은 모두의 길이며 모두의 방향이다. 옳고 그름의 길도 아니며 합리와 부조리의 길도 아니다. 그것은 그냥 모두의 길, 나 이전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이기도 했다. 바다 위 지금의 내 길 역시 보이는 길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이 길이 종종 흐려지다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러다 다시 나타난다. 모두가 걷는 길을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이지 않는 길 위에 들어섰음을 서늘하게 느낄 때가 있다. 이 서늘함은 두려움인 동시에 피부의 솜털을 고추세우는 흥분이기도 했다. 길이 사라질 때면 늘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보이지 않는 길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가? 보이는 길 위에서는 이런 질문들이 필요치 않았다. 마음이 편했고 적절히 돌아오는 보상은 그만큼의 자유 역시 보장해줬다. 급여 X만큼의 세상을 즐길 수 있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만족했다. 그리고 지금도 싫지 않다. 매체에서 말하는 꿈이라는 걸 꼭 꾸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 정도의 행복과 만족이면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다. 바다 위에서 나에게 던져진 질문들은 친절하지 않았다. 약간의 불편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싫지도 않았다. 그러니 질문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항해하는 내내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것이다. 또 하나의 길. 보이지 않는 그 길이 내게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 나는 아직 정확히 설명할 만큼의 깊이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그런데 이날부터 문득문득 별고래를 떠올리게 되었다. 알 수 없으나 어쩌면 그리움 같은 감정이었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네. 또 제가 고른 다음 챕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9쪽 밤공기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모닥불을 앞에 두고 진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밤공기 덕이다. 모든 것이 다 보였던 낮과 달리 불빛이 있는 곳에만 집중하게 된다. 불필요한 풍경, 불필요한 소리는 다 차단한 채 착 내려앉은 어둠이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한다. 아직 나오지 않은 스케줄 때문에 상하이양 앞 닻을 내린 저녁 당직. 선내의 불을 다 끄고 황색의 빛이 나오는 스탠드를 켜니 의도치 않게 무드가 잡혔다. 원래는 당직을 마치고 바로 내려가지만 그날 밤은 무척 고요했고 부드러운 밤 공기에 매료되어 그 자리에 좀 더 머물고 싶어졌다. 실황사는 당직을 마치면 2-3시간 정도 실습 리포트를 작성하고 내려가곤 했다. 하지만 그의 리포트가 진전이 없었던 것을 보면 그 역시 편안한 밤 공기에 취한 듯했다. 당직 교대를 하러 올라오신 이항사님, 실황사, 그리고 나. 우린 충만해진 밤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는 배에서 시작해 배로 끝났다. 대화의 주제는 다양했지만 핵심은 실황사에게 들려주는 인생을 아주 조금 더 살아본 선배 이야기 정도가 적당하겠다. 이항사님도 나도 겪어본 실황사 때의 에피소드. 그 당시에 고민이 지나고 보면 사소한 것을 알면서도 그때는 걱정하는 게 당연했다는 말. 실습을 마치고 준비해야 할 것들. 성적, 영어, 면허, 취업, 자기소개서, 면접 등 우리의 경험담은 끝없는 강물처럼 흘러나왔다. 실황사에 반짝이는 두 눈, 진지한 표정이 그 강물의 원천이었다. 하나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희미했던 기억을 되돌리려 노력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 자극을 받았는지 실황사는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의욕 가득한 표정으로 브릿지를 나섰고 방으로 돌아온 나도 여운이 남아 한동안 앉아 있었다.
두세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나온 나의 경험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스스로 조금 놀랐고 실습 중인 실황사에게 선배로서 무언가 들려줄 것이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기도 했다. 실수하고 깨지고 좌절하는 동안 늘 제자리에 정체된 기분도 들곤 했지만 그러한 감각이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진짜 증거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좌절하고 싶지 않아서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실패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조금씩 하게 됐다. 안정된 삶을 위해 배를 선택했다. 꿈이라기보다 현실을 생각했고 현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살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안정 속에서도 무언가 꿈꾸고 있었고 모두가 걷는 길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만의 길을 찾고자 헤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험은 곧 숙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다고 믿어왔던 일들 중 그러지 못했던 것들, 또 전혀 그렇지 않았던 일들을 직면하면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반응을 몸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이를 계기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온 나만의 사건들의 총체를 뜻했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은 숙련이 아니라 지혜 그 자체였다. 네, 좋죠? 다음 챕터는요. 안녕 아빠라는 챕터인데요. 237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바다로 떠나는 내게 친구가 선물로 시집을 내밀었다. 시집에서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었다. 안녕, 피츠버그 그리고 책. 피츠버그에 있는 딸이 아빠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시였다. 누군가의 딸이라는 단어에 담긴 안도감과 사랑의 온도를 배를 탄 후에야 느끼고 있다. 오늘은 항해사가 아닌 누군가의 딸로서 펜을 들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첫 줄을 쓰는데 이내 눈앞이 흐려졌다. 보고 싶은 아빠. 젊은 날 아빠가 꿈꾸었던 세상 어디쯤 지금 우리 배가 지나고 있을지 모르겠다. 배는 내 삶이지만 바다 위를 지나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다가도 어느새 어선들이 그물을 건져 올리는 삶의 터전 한가운데를 지나기도 해. 참 신기한 게 어쩜 어딜 가도 사람이 있고 그들 나름의 삶을 꾸리기 위해 지혜롭게 일을 해나가는지. 세상은 마구잡이로 생긴 것 같지만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니 삶은 보이지 않는 날실과 시질로 잘 엮여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서로를 배려할 때 사랑이 싹트는 걸 깨닫게 돼. 내가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의 모습으로 늘 빛났어. 그들 뒤로 황혼이 내릴 때면 한 폭의 그림 같았지. 아마 그들의 눈에 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지금은 참 고요해. 그러다 언제 또 파도가 몰아칠지 모르지만 별이 빛나는 밤을 지금은 충분히 즐기고 싶어. 이 밤은 곧 구름들로 가득 차겠지? 번개가 칠 거고 억수 같은 비가 내릴 거야. 이젠 비가 싫지 않아. 별을 사랑하는 것처럼 비의 운치도 알게 되었으니까. 의지로도 어찌할 수 없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 사면이 온통 바다일지라도 배는 어딘가를 향해 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걸 아니까. 두려움은 방향을 잃을 때 모습을 드러내지. 나는 바다를 바라보면서도 늘 목표를 생각해. 기항지가 지금은 내 삶의 목표이고 그 점들을 이어가며 항해하는 배 위에서 아빠의 딸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어. 아빠, 사랑하는 아빠. 내가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아빠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 건강해줘서 고마워. 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줘서 고마워. 아빠의 존재 자체가 내겐 용기라는 걸 꼭 기억해줘. 태풍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바다새들을 보았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투명한 달을 보았어. 나도 그렇게 살아갈게. 이틀 뒤면 항구에 도착해. 쉴 틈 없이 달려가고 있어. 배가 항구에 닿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안길게. 사랑해 아빠. 네. 이렇게 나는 27 2등 항해사입니다. 를 읽어봤습니다. 네.
네, 밤이 깊었네요. 아침에 보면 민망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봐 드렸는데 좋으셨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어, 재밌는 다독다독을 위해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독다독의 김로사입니다. 지금 제가 육아 퇴근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고요. 지금 11시 23분인데요. 잠옷을 입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가 되겠나요? 기분이 나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정장을 입고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에는 제가 이런 책이야 라는 코너가 있어서 금요일마다 드리머님과 제가 이렇게 번갈아서 책을 낭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는 낭독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녹화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도 좀 남겨서 유튜브에 올려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갑자기 차려입고 화장을 하고 싶진 않아서 라이브한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